하여튼 여기 좀 하겠습니다. 감각기관. 자, 이거 또 쉬운 범위인 거죠? 자, 눈의 구조와 기능. 눈의 제일 바깥쪽은 이제 각막이라고 하고요. 예, 뭐 여기는 표시가 안 되는데 각막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동공을 지나서 이제 수정체 지나서 빛이 가는데, 동공의 크기를 조절하는 게 홍채고요. 홍채. 동공은 그냥 구멍을 의미하기 때문에 무슨 기관은 아니고요. 하여튼 동공을 지난다라고 얘기하지. 홍채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면서 동공의 크기를 조절하고, 빛이 동공을 지나서 수정체를 지나서 볼록 렌즈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빛이 이제 이렇게 꺾이죠. 네, 꺾입니다. 이렇게 꺾여서 망막에 상이 맺히는데, 요 지나갈 때 여기 텅텅 비어 있는 건 아니에요. 여기 이제 유리체라고 하는 투명한 액체가 채워져 있습니다. 눈알의 형태를 유지해야 되니까. 그래서 상이 맺히는 곳에 망막이 있고, 망막에는 시각세포가 있는 거예요. 시각세포. 시각세포랑 시각신경이랑 다른 거야. 시각신경은 그 시각 정보를 대뇌로 전달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망막에 특히 요 부분, 망막에 약간 여기 파여있는 부분 같은 거 있지? 요런 데가 망막 중에 황반이라고 해서 시각세포가 많은 부분이 있어요. 시각세포가 이게 많아. 왜냐면 주로 그쪽으로 보니까 사람이 삐뚤어 보진 않잖아. 좀 똑바로 보잖아요. 똑바로. 황반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눈 안쪽은 어두워야지 상이 잘 맺히는 거예요. 여기서 들어오는 빛만 맺혀야지, 뭐 영화관에 이제 어두운데 뭔가 빛이 비춰야지 잘 보이잖아요. 그래서 눈 안에는 어두워야 돼. 그래서 맥락막이 있어. 맥락막이 검은색 색소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둠 상자 같은 역할을 해. 어둠 상자 같은 역할을 합니다. 빛을 차단하죠. 이 전체를 보호하고 있는 게 공막이고, 공막은 흰자위야. 흰자위. 공막 중에 일부가 변형이 돼서 각막이 되는 거예요. 원래 흰자이긴 한데 여기는 투명해야지. 여기는 투명하게 돼 있죠. 그리고 신경이 모여가지고 맹점이라는 곳을 통해서 이렇게 빠져나가는데, 맹점에는 시각세포가 없어요. 시각세포가 없어. 그래서 거기에 만약에 상이 맺힌다, 안 보여요. 맹점에 맺히면. 그 다음에 수정체는 두께를 조절해야 되는데, 먼 곳 볼 때랑 가까운 곳 볼 때 두께가 얇아졌다 두꺼워졌다 하거든요. 그거를 선모체가 조정을 합니다. 선모체는 일종의 눈에 있는 근육이야. 근육. 이런 형태고, 다시 홍채부터 보면은 동공의 크기 조절하여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절한다. 홍채가 확장이 되면 동공은 작아지는 거예요. 홍채가 확장이 되면 동공은 작아집니다. 동공은 눈 안쪽으로 빛이 들어가는 구멍이야. 그 다음에 볼록 렌즈와 같이 빛을 굴절시켜서 망막에 상이 맺히게 하는 건 수정체가 하는 일입니다. 근데 그 수정체의 두께를 조절하는 게 선모체고, 상이 맺히는 곳은 망막이고, 망막에는 시각세포가 있고요. 시각신경은 시각세포에서 받아들인 자극을 뇌로 전달해주는, 이제 대뇌로 가죠. 대뇌로. 하여튼 대뇌나 아니면 뭐 이렇게 갑니다. 그 다음 맹점은 시각세포가 없어. 상이 맺혀도 보이지 않는다. 맥락막은 검은색 색소가 있어서 눈 속을 어둡게 한다. 시각의 성립 경로, 빛이 각막을 지나서 수정체. 근데 요 사이에 이제 동공을 지나가는 거긴 해. 근데 동공이 어떤 구조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써있지는 않는 거고요. 동공 지나서 수정체 지나서 유리체 지나서 망막의 시각세포를 자극을 하죠.
그럼 그 자극이 시각신경을 통해서 뇌까지 전달되면은 뇌에서 이 이미지를 형상화하는 거예요. 눈으로 보긴 하는데 결론적으로 시각이 성립이 되려면 뇌까지 도착해야 돼. 눈은 멀쩡한데 만약에 시각신경이 끊어졌다. 그거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뇌에서 시각 정보를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자, 이게 중요하고, 얘. 만약에 가까운 곳을 본다. 그러면은 가까이 있는 물체는 원래 커요. 원래. 물체가. 그러니까 이거를 수정체를 두껍게 해야지 많이 꺾여서 원래 망막에 맺힐 수가 있어요. 가까이 있는 물체는 수정체 두께가 두꺼워져야 돼. 근데 이게 두껍게 하려면은 이 수정체를 둘러싸고 있는 근육이 수축을 해야지 이걸 눌러가지고 두껍게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이 수정체 주변에 근육이 있거든, 근육. 얘가 이렇게 수축을 해야지 얘를 누르는 거야. 이렇게 눌러가지고 얘가 볼록해지는 거야. 그 선모체가 수축을 해야지 수정체가 두꺼워지는 거야. 가깝게 있는 애들은 선모체가 수축을 하면서 수정체를 두껍게 해서 굴절을 많이 시켜서 원래 위치, 그 망막 위치에 상이 맺히게 하는 겁니다. 멀리 있는 애는 원래 작아요, 원래. 원래 나란하게 와, 또 빛이. 원래 빛이 이렇게 멀리 있고 나란하게 오잖아. 그러면 얘는 조금만 꺾어도 돼, 조금만. 얇아야 돼, 수정체가. 선모체가 이완한다, 이 소리는 이게 선모체가 힘이 없게 이렇게 이완한다, 이렇게 풀어진다, 바깥쪽으로. 바깥쪽 이완해, 이렇게. 그러면 얘를 안 당기니까, 얘를 누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정체가 얇아지죠. 그래서 먼 곳 볼 때는 수정체 얇아져야 되고 선모체가 이완하면서 그렇게 되는 거고요. 가까운 곳 볼 때는 선모체가 수축을 해서 수정체를 눌러 꾹, 그러면 두꺼워져. 그러면은 상이 원래 자리에 맺히는 겁니다. 중요해. 이거 꼭 나와. 뭐 눈에 조절되고. 이거는 밝기에 따른 동공의 크기 조절. 너무 밝으면 빛의 양이 어떻게 돼? 빛의 양을, 들어오는 빛의 양을 줄여야 돼. 줄여야 해요. 줄여야 해. 밝을 때. 그러려면 동공이 작아져야 돼. 동공이 작아져서 빛의 양을 줄여야 돼. 홍채가 이게 늘어나야지 돼. 홍채가. 이게 헷갈린 거는 이런 거야. 선모체는 수축한데 안쪽으로 수축한다라고 얘기하고, 홍채는 안쪽으로 늘어나는 게 홍채가 확장된다라고 이야기해. 이게 방향이, 이 둘의 방향이 반대. 그러니까 수축은, 선모체 수축은 이게 전체적으로 있는 애가 이렇게 수축을 하는 거예요. 선모체 수축도 사실 안쪽으로 일어나, 안쪽. 근데 동공은 확장을 이렇게 하는 걸 확장된다라고 표현해. 안쪽으로 되는 거를. 그러면 홍채는 동공의 크기가 어떻게 돼요? 작아져요. 헷갈리니까 헷갈리는 건 어쩔 수 없어. 외워야 돼. 헷갈리는 거. 홍채는 이게 확장이야. 이게. 홍채는 이게 확장이에요. 홍채는 이렇게 쪼그라드는 거를 홍채가 수축한다라고. 그럼 동공이 커지죠. 그럼 동공 커지면 빛의 양이 늘어나는 거죠. 선모체는 이완한다라는 것을 이제 이렇게 바깥쪽으로 늘어나는 게 이완이에요. 바깥쪽으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바깥쪽으로 당기는 게 아니라 이 근육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를 누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홍채는 바깥쪽으로 이렇게 되는 거를 수축한다라고 하고, 동공이 커져가지고 빛의 양이 늘어납니다. 이거 두 개는 외우셔야 돼요. 선모체가 수축해서 수정체가 두꺼워지는 거고, 홍채가 확장을 해서 동공의 크기가 작아지는 거고, 선모체가 이완하면서 수정체가 얇아지고요. 홍채가 수축을 해서 커지는 거야. 수축을 해서 동공의 크기가. 저거는 꼭 외우시고, 피부 감각점이 분포하는 정도는 몸의 부위에 따라 다르다.
특정 감각점이 많이 있는 부위는 그 감각점이 받아들이는 자극이 더 예민하다. 일반적으로 감각점 중 통점이 가장 많습니다. 이게 뭐가 아픈 게 그 위험을 이제 감지하는 거예요. 어디가 아프면은 진찰 받아봐야 돼. 아프면 뭐 위가 아프다. 그러면 이제 진찰 받아서 위암인지 뭐 이런 거 판단해 봐야 돼. 하여튼 일반적으로 감각점 중 통점이 가장 많습니다. 통점이 중요해. 자, 그 자극이 오면 피부에 감각점이 반응해. 근데 그 감각점에서 받아들인 자극을 감각신경이 뇌까지 전달해줘서 그 감각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거 되게 짧게 나와있네. 감각점에는 뭐 냉점도 있고요. 온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촉점도 있고요. 압점 있고, 통점 있습니다. 근데 가장 많이 분포하는 곳이 이런 이제 감각점이 많은 부위가 손끝 이런데, 손끝, 뭐 입술 뭐 이런데. 손끝에는 우리가 더듬어가지고 뭐 이렇게 뭘 알아내잖아요, 그렇죠? 그런 많아요, 감각점이. 아니면 입술이라던가 이런 데도 많아요, 감각점이. 그런데 뭐 등이라던가 이런 데는 감각점이 많지 않아요. 팔꿈치, 뭐 감각점 별로 없어. 이거 아무리 꼬집어도 안 아파, 여기 팔꿈치. 감각점이 없어가지고. 자, 그 다음에 옆에 거. 귀 청각. 귀는 이제 청각은 소리를 자극으로 받아들이는 거고, 귀에 또 평형 감각이 또 있습니다. 회전이라던가 아니면 그 평형이라던가 이런 것들 알아보는 게 또 있어요. 기울어짐이라던가 회전이나 아니면 기울어짐을 알아보는 또 그런 기관들이 있습니다. 자, 이 바깥에 이제 귓바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이건 이제 소리를 모으는 거죠. 소리를. 아무튼 좀 소리 잘 듣는 애들이 또 귀가 커요. 토끼나 이런 애들 보면 귀가 커. 귓바퀴가 큰 거죠. 소리가 일로 이제 모아져서 웨이도를 타고 와요. 고막을 흔들어. 고막을 흔들면 귓속 되게 작은 뼈가 있는데 이게 지렛대처럼 움직여. 그러니까 여기 조금 움직이고 여기 많이 움직여요. 지렛대 같은 거야. 그래서 소리를 증폭을 해줍니다. 귓속뼈가. 그럼 그 흔들림이 요 달팽이관에 뭐 림프액이라고 있어요. 그 액체 같은 게 있거든요. 달팽이관 액체를 막 흔들어. 그럼 달팽이관에 청각 세포가 있어요. 청각 세포. 이 청각 세포를 막 흔들어. 그럼 그거를 청각신경이 뇌까지 전달해 주는 거죠. 고막은 소리에 의해서 진동하는 얇은 막이고 귓속뼈는 진동을 증폭을 하는 거고요. 청각 세포가 있는 곳은 달팽이관이고, 그 다음에 청각신경은 전달해 주는 거고, 뇌까지 전달해 주는 거고, 여기까지가 청각에 관해요. 청각 듣는 거. 그 다음에 귀인두관은 여기 이제 귀인두관이죠. 9번이. 귀인두관은 압력을 조절합니다. 압력을 갖게 조절한다. 만약에 비행기 타고 높이 올라가, 요 안에도 공기가 있는 거예요. 여기 공기량하고 여기 공기량이 같아야지 압력이 똑같은 건데, 비행기 타고 높이 올라가면은 바깥에 공기가 별로 없거든요. 그럼 여기 압력이 작고 여기 압력이 크니까 약간 고막이 이렇게 부풀 수 있어요. 바깥쪽으로. 그럼 귀가 좀 멍멍해집니다. 그러면 이제 뭐 침을 삼키거나 이러면 이 공기가 요 귀인두관으로 빠져나가요. 공기가 빠져나가. 드나들어 공기가. 그럼 비슷해지잖아. 그러면 이제 귀가 좀 멀쩡해지죠. 압력을 갖게 조절하는 게 귀인두관. 몸의 회전 감각을 감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반고리관인데,
반고리관이야. 반고리관은 여기 있어요. 요게 반고리관. 옛날에는 세반고리관이라고 했어요. 왜냐면 고리가 여기 세 개가 있어요. 하나, 둘, 셋 이렇게. 근데 희한하게도 이게 X, Y 지축이 있어요. X, Y 지축. X축, Y축, Z축. 희한하죠? 세 개 있는 게. 그럼 내가 회전을 막 해요. 회전을 하게 되면 이제 X축에 있는 이제 이 회전 감각에 액체가 막 회전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 안에 있는 선모를 건드려. 그러면 그게 막 건드리고 있으면 회전을 하는구나 이게 알아요. 회전을 내가 감지를 하죠. 근데 한참 회전하다가 내가 멈춰. 근데 멈춰도 관성 때문에 이 액체가 관성 때문에 움직이거든요. 나는 멈췄는데 막 빙글빙글 도는 거야. 그 액체가 계속 선모를 자극을 하고 있기 때문에 회전을 감지하는 게 반고리관이다. 반고리관. XY 지축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몸의 기울어짐을 감지하는 것을 전정기관이라고 합니다. 근데 전정기관은 특별히 이게 뭐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요 부분에 이것도 선모라고 하는 미세한 털 같은 게 있는데 거기에 이석이라고 해서 돌멩이가 하나 굴러다녀요. 하나인지는 모르겠어. 하나겠지 아무래도. 하여튼 이석이라고 하는 게 굴러다닙니다. 이렇게. 그래서 내가 똑바로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 그럼 이쪽으로 굴러와가지고 여기 털을 건드려. 그럼 기울어진 줄 알아. 그 기울어짐을 감지하는 게 전정기관이에요. 개구리 어떻게 생겼나? 개구리 옆에 여기에 뭐 귀가 있어요. 여기 개구리 귀 있습니다. 여기를 이제 핀 같은 걸로 이렇게 찔러가지고 개구리에 만약에 전정기관을 파괴해. 그러면 개구리가 균형을 못 잡아요. 이렇게 끼울이잖아? 그러면 그냥 엎어져. 그래서 거기 전정기관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평형 감각기관이 있습니다. 청각의 성립 경로. 소리가 귓바퀴를 타고 외이도 지나서 고막 다음에 귓속뼈가 소리를 증폭을 해서 달팽이관의 청각세포를 자극을 하면 청각신경이 뇌까지 전달을 해준다. 청각이 성립하는 경로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반고리관은 회전감각, 전정기관은 기울어짐, 귀인두관은 압력 조절, 이런 것도 하는 게 있다라는 거죠. 귀에 있는 부분 중에. 일단 후각은 매우 민감하다. 그래서 사실 냄새가 나는 물질이 몇 개 분자만 들어와도 알 수 있대요. 근데 이것도 이제 위험을 감지하는 거 사실. 뭐 탄 냄새가 좀 난다. 탄 냄새 나는 것 같은데? 그럼 빨리 도망가든가 뭐 조치를 취해야 되잖아요. 음식이 신 것 같아. 먹으면 안 되잖아. 그런 걸 후각이 잘 감지를 해야지 안전하고 건강하게 사는 겁니다. 그 대신에 쉽게 피로해져요. 매우 민감해서 쉽게 피로해진다. 후각세포는 쉽게 피로해지기 때문에 같은 냄새를 계속 맡으면 나중에 잘 느끼지 못한다. 후각의 성립 경로. 후각은 기체 상태의 화학물질이 코까지 와야 돼. 기체 상태로 이렇게 날라오는 거야. 그러면 후각 상피에 후각 세포가 또 있는데 그 애들이 어떤 냄새다 이런 거를 후각 신경으로 뇌까지 전달해 주는 거죠. 자, 미각 혀에서 느끼는 기본적인 맛은 단맛, 짠맛, 신맛, 쓴맛, 그 다음에 감칠맛. 옛날에는 이제 선임 배울 때는 감칠맛이 포함이 안 됐었어요. 단맛 알죠? 뭔지? 짠맛 뭔지 알지? 신맛 뭔지 알죠? 쓴맛 뭔지 알지? 고기맛 단맛이야? 아니잖아. 아니잖아. 그쵸? 고기의 그 글루탐산인가 하여튼 그런 물질의 특이한 맛이 있어요. 맛있는 맛. 그거를 이제 감칠맛이라고 하는 감칠맛. 아니면 뭐
뭐지, 미역국의 그 이상한 맛. 그런 맛을 감칠맛이라고 해요. 그래서 5가지가 기본적인 맛이고, 포도맛 이런 거는 단맛 플러스 포도향. 이런 게 추가가 되면, 포도맛이다, 이렇게 느끼는 거야. 다양한 음식의 맛은 미각과 후각을 종합하여 느끼는 것이다. 코감기에 걸리면 음식 맛을 제대로 느끼지 못한다. 후각적 정보가 없으니까. 미각의 성립 경로. 이거는 액체입니다. 액체. 액체 상태의 화학 물질이 혀에 맛봉오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맛봉오리. 맛봉오리에 맛세포가 있어요. 맛봉오리라고 하는 것에 맛세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미각신경을 통해서 뇌까지 전달해준다. 자, 73쪽에 잠깐 테스트 빨리 한번 풀어봐 주시고. 자, 해보자. 상이 맺히는 곳은 망막입니다. 망막. 근데 망막이 지금 D고요. 이름도 써야 되니까 망막이고. 동공 크기 조절하는 건 홍채고, 지금 A네요. A. 홍채. 수정체의 두께 조절하는 것은 C고요. C는 이제 선무체가 됩니다. 선무체. 요게 홍채가 I야. 나머지 다 O이죠? 수정체. 이게 뭐가 틀리지? 홍채. 홍채는 왜 I지? 뭘까요? 홍채. 홍채. 이게 무슨 색깔에 관련된 건가? 안 나오나 한자? 홍채. 채색할 때 채네. 어떤 물채 할 때 채가 아니군요. 홍채가 무지개훈. 무지개훈. 채색. 빛의 양을 한번 더 조절한다, 뭐 이런 뜻인가 보다. 어떤 물체가 아니네, 물체. 수정체 이런 거는 어떤 물체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몸체. 어떤 물체라고 하는 건데, 홍채는 I네. 그랬구만. 신기하네요. 홍채는 I야, 아무튼. 그 다음에 빛, 각막,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수정체가 들어가야 되고, 뭐 동공이 있을 수도 있고, 아무튼 기호로 쓰라라고 되어 있네요. 기호 이제 B 써야 되고, 수정체. 유리체 다음에 D의 시각세포, 시각신경 뇌로 가야 되겠고, 그쵸? 문제 읽고 푸시고, 책상에 가까이 앉아 있는 책을 보다가, 가까이 읽고 보다가 먼 산을 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수정체가 얇아져야 돼. 근데 얇아지려면 수정체를 이제 감싸고 있는 근육이 이완이 돼야 돼, 이완. 이게 근육이어가지고, 이게 쪼그라드는 걸 이완이라고 합니다. 이완이, 풀어주는 거를 이완이라고 합니다. 풀어주는 거를. 이완이 돼서 얇아져야지 망막의 상이 잘 맺혀요. 자, 밝을 때는 빛의 양을 어떻게 줄여야 되죠? 동공의 크기가 작아져야 돼. 그러려면 잘 봐요. 홍채는 이렇게 확장을 해야 돼. 홍채가 확장이 돼서 동공이 작아져야 돼. 홍채가 이렇게 쪼그라들어야 돼. 홍채가 수축을 해야지 동공의 크기가 커지는 거예요. 헷갈리죠? 헷갈리니까 외워야 돼. 헷갈린 건 외우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이해하는 것도 중요한데, 밝을 때면
이 홍채 이 부분이 이렇게 확장을 한다. 이렇게. 그럼 얘가 쪼그라들어서 동공이 작아지는 거고, 어두울 때는 홍채가 이렇게 수축한다. 이렇게. 동공 크기가 커져가지고 빛이 많이 들어온다. 일반적으로 피부에 가장 많은 감각점은 통점입니다. 통점이 제일 많고요. 청각 세포가 있는 부분은 요 달팽이관이고 E고, 이름 써야죠. 달팽이관. 고막의 진동을 증폭하는 것은 B고, 귓속뼈, 소리 진동하는 얇은 막 A고, 고막. 눈 감고도 회전을 느낄 수 있는 것은 모모의 작용 때문이고, 이거를 뭐 기호를 써라 뭐 이런 말이 없네. 근데 기호를 썼네요. 예, 아무튼 회전 반고리관의 작용이죠. 반고리관 써도 되고. 돌불에 걸려 넘어질 때 기울어짐을 느끼는 것은 D인데, D는 전정기관입니다. 매우 민감하지만 쉽게 피로해지는 감각은 후각이다. 후각. 혀에서 느끼는 기본 맛은 단맛, 짠맛, 쓴맛, 신맛, 감칠맛. 하나 이제 뭐 매운맛은 통점에 의한 통각이야. 통각. 혀가 좀 아프고 얼얼한 거야. 떫은 맛 있죠. 떫은 맛도 기본 맛이 아니라 앞각이야. 앞각. 앞점이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매운맛과 떫은 맛이죠. 그냥 피부 감각이야. 미각이 아니라 피부 감각이. 매운 거는 혀도 피부잖아. 이렇게 뭐가 있잖아. 그러니까 아픔을 느껴야 되잖아. 혀도. 피부 감각이고요. 네. 떫은 맛은 약간 혀가 마비되는 것 같은 거죠. 네. 그래서 떫은 맛은 앞각에 해당합니다. 시각세포의 자극은 빛이고, 청각세포는 소리고, 후각세포는 기체 상태의 화학물질. 맛세포에서는 이제 미각은 액체죠. 액체 상태의 화학물질이 그 맛세포를 자극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설탕은 고체인데, 고체를 먹어도 녹여가지고 액체로 만들어가지고 미각세포를 자극하는 겁니다. 자, 눈의 구조. 자, 여기 각막이고요. 각막. 이게 좀 따로 있으면 각막이고요. 요거는 공막인데 따로 있으니까 공막이고요. 요거는 그 동공이고요. 동공의 크기 조절하는 건 홍채 I. 동공의 크기를 조절한다. 빛의 양을 조절한다. 리을은 수정체고요. 빛을 굴절시켜서 망막에 맺히게 한다. 그 두께를 조절해주는 게 선모체고, 선모체는 수정체의 두께를 조절한다. 검은색 색소가 있다. 어둡게 한다. 맥락막이래. 상이 맺히는 곳으로 망막. 빛을 자극으로 받아들이는 시각세포. 근데 그 중에 이제 요거는 이제 맹점. 시각신경이 모여 나가는 곳으로 시각세포가 없습니다. 세포. 시각신경이 없다가 아니라, 지읒은 시각신경. 여기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은 황반이에요. 황반은 이제
망막의 일종이야. 망막 부분 안에 시각세포가 많은 부분을 황반이라고 따로 부르는 거죠, 여기를. 자, 귀의 구조입니다. 요거는 기억은 귓속뼈네요. 귓속뼈. 소리의 진동을 증폭시킴. 자, 이거는 고막이죠, 고막. 얇은 막. 소리에 의해 진동한 얇은 막. 디귿은 반고리관. 반고리관은 회전 감각, 회전. 여기가 이제 뭐가 있지도 않은 것처럼 생긴 부분이 있어요. 뭔지도 잘 모르는. 그래서 여기를 전정기관. 좀 애매한 곳에 있는 거, 전정기관. 기울어짐인데, 기울어짐 쓰면 되네. 기울어진 감각, 기울어진 감각? 좀 이상한데. 기울어진 감각을 담당한다. 자, 요거는 이제 달팽이관이고요. 달팽이관. 청각 세포가 들어있습니다. 시옷은 귀 인두관. 고막 안쪽과 바깥쪽의 압력을 조절한다. 근데 요게 잘 봐요. 요게 청각신경이고요. 미음이. 신경이 지금 두 줄 있어. 여기도 있죠. 요거는 반고리관이랑 그 전정기관에 연결된 거, 이거는. 이거는 위쪽은 사실 청각신경이 아니에요. 요거는 이제 반고리관과 전정기관에 그 정보를 전달해 주는 거. 아무튼 그러긴 해. 요게 청각신경이고, 요건 청각신경이 아니긴 해. 그러긴 합니다. 중단원 기출. 1번부터 18번까지 빨리 해보시고요. 서술형 안 나오죠? 서술형, 이거 내용 정리를 먼저 하겠습니다. 서술형으로. 서술형 좀 같이 할게요. 자, 눈에서 볼록 렌즈와 같이 빛을 굴절시켜 망막에 상이 맺히게 하는 구조 이름. 수정체 쓰시면 되겠고요. 시각의 성립 경로. 빛이 각막을 지나서, 여기는 수정체 써요. 수정체. 망막의 시각 세포 쓰면 되죠. 그 다음에 피부 감각점 중 구수가 가장 많은 거. 통점. 자, 청각세포가 들어있는 곳의 이름. 달팽이관. 그 다음에 혀에서 느끼는 기본적인 감각 5가지. 단맛, 쓴맛, 신맛, 짠맛, 감칠맛. 뭐 매운맛 이런 거 쓰면 안 된다. 6번. 홍채 기능을 서술하시오. 동공의 크기를 조절하여.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절한다. 냉점에서는 상이 맺혀도 보이지 않는다. 냉점에는 시각신경이 모여 나가는 곳으로. 시각세포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쓰면 되죠.
시각신경이 모여서 나가고 시각세포가 있잖아. 시각세포가 있어야지 뭐 빛을 신호로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그죠? 고막의 기능 8번. 소리에 의해 진동하는 얇은 막 쓰시면 되고요. 같은 냄새를 계속 맡으면 나중에 잘 느끼지 못한다. 까다고 소술하시요. 후각세포가 뭐 민감하여 쉽게 피로해지기 때문이다. 자, 후각세포와 맛세포에서 받아들여지는 자극의 종류. 후각세포는 기체 상태의 화학물질이고요. 맛세포는 액체 상태의 화학물질을 자극으로 받아들인다. 써서 정리하시면 되고, 자, 밝기가 변할 때 눈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주위의 밝기는 어떻게 변했는지 서술하시오. 동공의 크기가 커졌죠? 어두워졌다는 거죠. 홍채와 동공의 변화 서술하시오. 홍채가 수축했다라고. 수축하여 동공이 커졌다. 홍채가 수축했다라고 해야 돼요. 됐어요? 자, 교실에서 가까이 있는 책을 보다가 창밖에 멀리 있는 구름을 바라보았다. 가까이에서는 두꺼운 상태여야 되고요. 멀리 있는 거 바라볼 때는 얇은 상태가 돼야 되죠. 1에서 선모체와 수정체 변화 서술하시오. 선모체가 이거를 이완했다라고 해요. 이완. 선모체가 근육인데 근육이 이완되어 수정체의 두께가 얇아졌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여러가지 피부 감각 중 통증에 가장 예민하다. 통점이 가장 많기 때문에 그렇죠. 보시면 되고요. 이름을 써라. A는 고막, B는 귓속뼈. 귓속뼈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뼈 중 가장 작은 뼈예요. C는 귀인두관. 옛날에는 유수타키오관이라고 했었는데 귀인두관이라고 하고, C의 기능을 서술하시오. 고막 안쪽과
바깥쪽의 압력을 같게 조절합니다. 압력을 같게 조절해 주는 거. 자, 아까 얘기한 거죠. 이런, 자, 여기, 이게 개구리가, 여기가 귀야, 여기 귀, 이게. 귀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균형 유지하는데, 여기 귀를 핀 같은 걸로 파괴를 해. 그러면 얘가, 이 지금 균형 못 잡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균형 못 잡고 있는 겁니다. 전정기관의 기능을 소실하시오. 몸이 기울어지는 것을 느낀다. 몸이 기울어지는 것을 느끼는 겁니다. 자, 코를 막은 채 포도맛 젤리와 사과맛 젤리를 먹으면 단맛과 신맛 느껴지지만 포도맛인지 사과맛인지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음식의 맛은 후각과 미각을 종합해서 미각과 후각을 종합하여 느끼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앞에 중단한 기출을 빨리 풀어봐 주십시오. 1번부터 18번까지 있습니다. 네. 자, 이거 볼게요, 같이. A는 홍채가 맞고요. 눈의 빛의 양 조절하는 거 맞습니다. 그 동공의 크기를 조절해서 빛의 양을 조절하는 거죠. 각막이 B가 맞고요. 상이 맺히는 곳은 아니다. 상이 맺히는 곳은 이제 망막이고요. C는 수정체고 선모체의 두께 조절한다. 선모체가 수정체의 두께 조절하는 거고, 망막은 검은색 수가 있다. 이거는 이제 냉랑막이죠. 냉점 상이 맺히면 선명하게 보인다. 아니고 황반이 그렇고, F가 시각 신경이고 뇌로 전달해 주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시각이 성립하는 경로, 각막, 수정체, 유리체, 망막, 그 시각 세포, 시각 신경 써야죠. 시각 신경. 그 다음에 눈의 사진기와 같은 역할하는 구조끼리 옳게 짝지어진 것. 홍채는 조리개, 수정체는 렌즈, 선모체는 셔터 아니고, 선모체는 뭐 여기서는 뭐 없고, 망막은 필름이 맞고요. 각막은 어둠 상자 아니고, 어둠 상자는 이제 맥락막이고요. 답은 4번이고, 옳지 않은 거. 밝기에 따라서 A가 지금 옳지 않은 거. A는 눈 안쪽에 빛이 들어가는 구멍이고, B가 수축을 하면 A가 확대되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얘가 B가 이제 수축을 이렇게 수축하는 겁니다. 맞고요. 가에서 나로 갈 때 홍채의 면적이 증가한다. 아니지. 홍채가 수축을 했기 때문에 면적은 감소한 거죠. 홍채 면적 감소했죠. 3번 틀렸고 답이고, 밝은 곳에서 어두운 곳으로 이동하면은 가에서 나로 되고,
나가 가로될 때는 동공의 크기가 작아진 거 보이죠? 그쵸? 작아진 거. 답은 3번. 자, 물체의 거리에 따라 변하는 눈의 모습이다. 가나로 변할 때 가에서 나루네요. 그러니까 이게 두꺼우면 가까운 것 보고 있다가 먼 것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수정체가 얇아지는 거고요. 얇아지려면 선모체가 이완을 해야 돼. 선모체가 수축하는 게 아니라 이완해야 되고, 그러면 시력에 이상이 있는 사람인데, 이제 요거는 이제 안 알려줬는데 방금 이거는 너무 많이 꺾인 거야. 이게 너무 많이 꺾인 거죠. 근데 왜 그러냐면 수정체가 두꺼워서 그래요. 수정체가 두꺼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근시야, 근시. 이거는 일단 근시입니다. 그러니까 수정체가 왜 두꺼워지냐면 너무 가까이 있는 것만 자꾸 보는 거예요, 애들이. 책도 보고 뭐 휴대폰도 보고. 그럼 수정체가 두꺼워졌어요. 이거는 멀리 있는 거, 멀리. 너무 가깝게 그러는데 멀리 있는 거를 보려고 하는데, 근데 수정체가 안 얇아지는 거예요. 두꺼워져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앞쪽에 맺히거든요. 근시는 가까이 있는 건 잘 보이고 멀리 있는 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근시는 가까이 있는 건, 근시는 가까이 있는 건 잘 보여. 멀리 있는 게 잘 안 보여. 그래서 이거를 일로 보내려면, 이 뒤로 보내려면 오목렌즈를 껴야 돼. 그 빛을 퍼뜨려야 돼, 약간. 먼저. 오목렌즈 빛 퍼뜨리잖아, 그쵸?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여기다 맺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목렌즈를 껴야 되는 거고, 상이 망막 앞에 맺힌 게 맞고요. 멀리 있는 물체 잘 볼 수가 없습니다. 근시. 수정체와 망막 사이의 거리가 정상보다 멀다. 그러니까 이거를 원래 원인은 사실은 수정체가 두꺼워서 생기는 문제인데, 원래 망막이 이렇게 있으면 괜찮다 이런 소리야. 여기 표현을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그런 안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긴 해요. 안구 발달이 똑바로 안 돼가지고. 근데 이거는 이제 원래는 사실 수정체 두께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래서 근시인 사람들, 뭐 여자분들 중에 이제 이렇게 이 수정체 깎는 사람도 있어요. 라식이나 라섹으로. 그러니까 이 원인은 수정체 두께 때문에 그런 건데, 결과적으로 보면 수정체와 망막 사이 거리가 멀어서 그래. 멀어서라고 표현해도 돼. 원래는 여기 있어야 되는데 멀잖아 이게. 그렇게 표현해도 돼. 답은 2번이고 이건 근시고. 뭐 거꾸로 원시가 되면 어떻게 되냐. 원시가 되면 가까이 있는 거를 보려면 두꺼워져야 되는데 수정체가 안 두꺼워지는 거예요. 안 두꺼워지면 어떻게 되냐면 가까이 있는 거 봤을 때 안 두꺼워지면은 멀리 맺혀요. 멀리. 이러면 원시. 근데 주로 왜 안 두꺼워지냐면 좀 노안이 돼서 그런 거야. 원래 가까이 있는 걸 보려면 이 선모체가 수축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어른 되고 이러면은 이제 근육이 잘 말을 안 들어요, 원래. 그래서 가까이 있는 걸 봐야 되는데 수축이 안 되니까 멀리 맺혀. 이 경우에는 볼록 렌즈를 껴야지, 볼록 렌즈. 볼록 렌즈 껴야지 조금 더 미리 이렇게, 미리 상을 앞쪽에 맺히게 할 수가 있습니다. 원시는 볼록 렌즈 끼는 거예요. 주로 노안인 경우가 많아, 사실은. 물론 안구 자체가 잘못될 수도 있는데 노안인 경우가 많습니다. 넘길게요. 피부 감각에 대한 설명 옳은 거. 일반적으로 피부에는 앞점이 가장 많은 게 아니고 통점이고요. 온점과 냉점은 절대 온도를 느끼는 게 아닙니다. 이게 상대적인 온도, 상대적인. 감각점 분포는 다른 게 맞고요. 특정 감각점이 많은 부위에는 그 감각점이 받아들이는 자극에 더 예민한 거 맞습니다. 디귿리을 3번. 자, 근데 요 실험은 뭐 하는 거냐면, 요 실험은 이 이쑤시개 간격을
되게 자, 여기 봐. 여기 얇은 애가 있고 좀 먼 데가 있고 이러지? 근데 이 최소 거리가 뭐냐면 손바닥은 6ml까지는 두 개로 느낀다라는 거예요. 두 개. 두 개로 찌니까 당연히 두 개로 느낄 것 같지만 감각점 분포가 되게 띄엄띄엄해. 근데 여기 이렇게 두 개를 찔렀다 쳐 이렇게. 그럼 여기 감각점이 없잖아. 그럼 이런 경우 하나로 느껴요. 하나로. 그러니까 너무 좁아지면 두 개 찌르는데 하나로 느낍니다. 손가락 끝은 어떻게? 2mm까지는 두 개로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감각점 분포가 많다라는 거예요. 감각점이 많으면은 두 개로 느끼겠지. 두 군데 찔리니까. 그래서 얘가 감각점이 제일 많은 거고, 손등이 8mm까지는 두 개로 느꼈는데, 한 7mm면 하나로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제일 둔감한 거죠. 손등이 가장 둔감한 부위가 맞고, 이 중에서 손바닥은 손가락 끝보다 예민하다. 아니지, 손가락 끝이 더 예민하지. 이쑤시개 간격을 4mm로 할 때 손가락 끝에서는 두 개로 느끼지. 왜냐면 2mm까지 또 느끼니까. 이쑤시개로 두 개로 느끼는 최소 거리가 짧을수록 감각점이 많이 분포한 부위다. 맞죠? 기억되고 리을 5번 답이고요. 9번에 자, 각 부분의 기호와 이름을 옳게 짝지어진 것은 가는 고막이 맞네. A는 1번 답이고요. B는 귓속뼈, C는 반고리관, E는 달팽이관, F는 귀인두관. 1번 답. 자, A에 청각세포 있는 거 아닙니다. 자, B는 고막 안쪽과 바깥쪽 압력 같게 조절한다. 이건 이제 F가 하는 일이고, 몸의 회전감각 반고리관입니다. 3번 답이고요. 청각 성립 경로에 포함되지 않는 구조는 CDF네요. 반고리관, 전정기관, 귀인두관. 4번. 청각 성립 경로를 옳게 나열한 것은 2번에 소리, 귓속, 귓바퀴, 웨이도, 고막, 귓속뼈, 달팽이관, 청각세포, 청각신경뇌. 2번. 13번에 회전은 뭐예요? 반고리관, 회전. 귀가 먹먹해졌다. 높이 올라갔다는 말 중요하죠? 뭐 산 높이 올라간다든가 이러면은 귀인두관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기울어지는 것을 감지하는 것은 전정기관이죠. 5번. 자, A는 회전감각 맞네요. B가 소리 아니고 C가 기울어짐 아니고, 고막의 진동은 귓속뼈에서 증폭되어 C로 전달된다. 이게 맞고요. B와 C는 평형감각을 담당한다. B랑 A라고 해야 되죠. B랑 A. 1번 4번. 코의 구조, 후각 상피에 후각 세포가 있다. 이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상피는 겉에 부분에 있는 그 세포를 말하는데 거기에 후각 세포가 있는 게 맞고요. 음식만 느끼는데 관여하고 쉽게 피로해지고 후각 신경을 통해 뇌로 전달되고, 액체가 아니라 기체 상태의 화학 물질을 자극으로 받아들입니다. 5번 답이고요. 6번 코감기 걸리면 맛을 잘 못 느끼는데 5번이죠. 후각 정보가 있어야 됩니다. 혀의 맛세포에서 느끼는 기본적인 맛, 매운맛 빼시고, 뭐 여기 신맛이 안 들어가 있지만 하여튼 그거끼리 짝지어준 건 3번이 답이고요. 떫은 맛 아니고. 감각기관과 그 기관에서 받아들이는 자극을 옳게 짝지은 것은 3번이네, 그쵸? 일단은 이거 여기까지 하고